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 시간입니다. NH농협선물 이진우 리서치센터장 매주 월요일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무슨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준비하신 내용들이 워낙 또 이렇게 줄줄줄 히스토리처럼 엮여 있으니까 고구마 줄거리처럼 하나씩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야기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국제금융시장? 이거 네, 할까요? 그렇죠. 연초에 이렇게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까지 또 그리고 지난주 신년 연휴를 즐겼던 동경 시장이 또 열리자마자 또 크게 이렇게 니케이가 약세를 보이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이마이크께서 좀 얘기 좀 들을만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하지만 저는 또 얘기 좀 할만 하면 또 끊어서 하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코너를 하나 정도 줄이면은 이 출연하시는 패널들이 좀 충분히 얘기할 것 같은데 준비한 자료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국의 자동차 산업 분석지 오토 데이터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우선 미국 자동차 시장 현황입니다. 글로벌 모니터에서 제가 표를 인용해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너무 깨알 같으니까 이거부터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이거부터 보시죠. 2012년 대비 2013년 작년, 재작년에서 작년까지 자동차 메이커들의 그 판매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1위는 당연히 GM이고 2위 포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엔저가 실제로 일본과 한국 자동차 업계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심지어 미쯔비시 이르기까지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이렇게 2013년에 아주 좋은 판매 신장률을 보였죠. 반면에 우리 현대가 2.5% 증가에 그치고 기아는 마이너스 4%에 그치는 그런 국면입니다. 자, 그만큼 이제 엔화 약세가 실물 경기에 이렇게 교과서적으로만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간다 하는 얘기고, 지난 12월만 한번 보시면은 작년 12월이 2012년 12월 대비 여기서 주목할 것은 GM 같은 경우에 전년비 6.3%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토요타까지도 소폭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2월 대비 2013년 12월에는 14.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서 여기서 이제 일각에서 얘기되던 지난 연말에 미국의 소비가 급격히 살아난다. 이것이 제조업의 화랑으로 이어지겠다 하는 전망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그런 어떤 걸 가져옵니다. 얘가 또 이렇게 주목하는 이 포르쉐인데요. 포르쉐는 아시다시피 고급차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자, 지난 12월 달, 작년 12월 달에 3,246대가 팔리네요. 그 전해에 1,830대인데 77%를 증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간으로 한 20.8% 증가. 이 얘기는 결국 월가 친구들 아주 보너스 두둑이 받았군요. 그렇게 볼 수 있고, GM 같은 데가 오히려 줄어드는 반면에 재고는 쌓이고, 이거는 미국에서도 빈부격차가 극심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12년에 걸친 뉴욕 시장을 이제 물러나는 블룸버그, 이번에 새 시장이 취임하면서 좀 곤혹스러웠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 12년 동안 블룸버그 재임 기간 동안에 뉴요커들이 결국 빈부격차의 심화를 갖다 느꼈다 하는 부분이 비판의 대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봐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로엔 환율 당분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빨간색은 유로엔이고 위에서 이 까만색 실선은 미국의 S&P 500 지수, 아래쪽은 독일의 닥스 30입니다. 보시다시피 같이 간다는 얘기죠. 같이 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엔 약세, 유로 강세 이런 흐름을 이른바 리스크 온, 위험 선호 현상이 시장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유로엔 상승, 엔화 약세인데요. 그만큼 엔 캐리 트레이드가 활성화되면서 자산시장이 오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산시장이 무너지면 자산시장에서 포지션 정리 이후 엔화를 갖다가 또 갚는 그런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새해 들어서 주춤하는 이 증시가 더 가느냐 못 가느냐를 살피는 그 시금석으로 이 유로엔 환율을 주목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유로엔 환율은 실제 시장에서 유로와 엔을 사고 파는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엔원하고는 다른데요. 이론적으로 이제 유로 달러 곱하기 달러엔 환율이죠.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시기에 굉장히 어색한 이 오름세인데요. 지난 11월 이후 12월까지 한 2달 정도 연말 유럽 증시는 그야말로 미국 증시보다도 더 날아갔습니다. 날아갔고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뭐 QE 테이퍼링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만도 계속 갔는 이 와중에 이 다소 이 어색한 이 상승 추세 이후에 지금 해가 바뀌자마자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고 그만큼 또 실제 유로달러도 약세를 보이는 흐름. 뭐 뚜렷한 이유는 찾지 못합니다만 그런 국면이고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유로달러가 처음에 이 선이 무너졌을 때 이 무너진 추세선을 갖다가 다시 올라서는 그런 저력도 발휘했습니다만 안착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보이고 지금 여기 뭐 1.3560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이 선이 지지될 것인가 여부가 금주에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자, 달러엔도 지금 105엔에서 110엔을 가느냐 아니면 100엔 쪽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국면인데요. 오늘은 제가 피보나치 조정 레벨을 한번 다르게 한번 꺼봤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2007년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리스크가 이제 서서히 회자되면서 그 이전에 아주 이렇게 극기에 달했던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엔화 약세 이 부분 한 124엔대에서부터 이 75엔대까지 흘러내렸던 이 엔화 강세에 즉 달러의 낙폭에 대해서 이 105엔대 중반이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크리티컬한 레벨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이런 레벨을 단숨에 뚫고 가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또 고민스러워지는 그런 국면. 그렇다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달부터는 이제 연준의 QE 축소가 단행되고 또 우리 설 연휴 직전에 또 이렇게 1월 FMC가 또 결과가 나옵니다만 그러고 나서 뭐 우리는 한 이틀 장을 놓칩니다. 이렇게 쉬어야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이제 추가적인 100억 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또 QE 축소가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하에서 시장은 일단 조금 연말까지의 그 윈도우 드레싱 장세 이후에 조금 이렇게 정리하는 분위기 그리고 우리가 딱히 그 내막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좀 이렇게 유동성이 좀 부족한 뭐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네. 단순한 차익 실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네요. 네. 자, 정부도 올해 환율 리스크를 가장 큰 경제 복병이다. 이렇게 네. 지목을 했는데요. 사실 환율이 기준 통화가 있고 상대 통화가 있는데 기준 통화가 우리 원화에 비하면은 다 앞쪽에 이제 해외 통화들 아닙니까? 네, 달러나 네, 네, 엔이 네. 기준 통화인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율이 예. 우리는 항상 카운트 파티에 있는 상대 통화라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은 이제 원달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실소를 금치 못할 때도 달러원이 있는. 정확한 표현이죠. 그렇죠. 예. 원달러는 사실은 해외에 나가면 이제 못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동남아에서나 예, 예, 하는 예. 원달러인데 어찌됐건 간에 이 크로스 커런시라고 하는 재정 환율의 그 복잡한 변수가 우리 시장에 또 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네. 자, 이 연초의 환율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이제 엔원 환율이 뭐 100엔당 1,000원이 깨지면서 예. 또 난리가 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예, 사실 예. 2007년도에 750원 할 때도 네. 있었는데 네. 지금 1,000원 깨져서 뭐 온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연초 우리가 뭐 지난주 목금 증시의 급락을 갖다가 뭐 엔원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졌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하다못해 금요일 날 중국 PMI가 부진해서 이거는 저는 뭐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 PMI도 뭐 조금 이렇게 상승 추세가 주춤하는 정도지만 뭐 중국은 늘 그 정도의 지표였고요. 엔원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1,000원에서 996원으로 전일비 한 4원 떨어졌는데 뭐 10원 떨어지는 날도 있고 했는데 말이죠. 그런 상황이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1월 2일 날 새해 첫 거래일에 달러원 1,050원이 깨졌고 그리고 엔원도 100엔당 1,000원이 깨졌다 하는 부분은 차라리 시장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낫습니다. 뭐 이런 비유가 되겠는데 막 채했을 때 우리가 손을 따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약간의 피를 보는 경우 따고 나면 이렇게 채증이 깔아앉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 날 서울 외환시장의 현물 거래량이 모처럼 100억 불을 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40억 불, 35억 불 시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국면이었는데 그리고 일중 변동폭도 4원씩 5원씩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지금 당장 바깥에서는 달러 강세입니다. 작년 연초처럼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그만큼 소화해야 될 매물이 많다는 것이고 원화절상 심리도 여전히 강하다 하는 얘기인데요.
차트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이달 하순 들어서 1065원을 올라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환율이 조금만 오르면 업체들은 내다 팔고 싶고 딜러들도 좀 고점 매도로 나서고 싶고 하는 그런 국면입니다만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수급 상황으로나 이달 하순 들어서 65원도 넘어서 버린다면 이제 더 나올 매물도 그만큼 줄어들었고 시장의 심리도 이제 롱으로 한번 즉 달러 원 오르는 쪽으로 환율이 좀 오르는 쪽으로 배팅을 해볼까 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뭐 딴 것 다 필요 없고 주가 빠지면 환율 오르고 주식 오르면 환율 떨어집니다. 그걸로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환율이 오르니까 주가가 오르는데 좀 이게 정상적인 건 사실 아니고. 네. 자,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었습니다. 환율 이야기 다시 한 번 더 들어봤고요. NH농협선물 리서치센터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